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충남도당도 오늘부터 온양온천역에서 홍보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지만 오늘 방송인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대구에서도 우리 동지들이 많은 활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요즘에 계속 방송에서 총선의 흐름을, 이 전국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원진 대표님께서 조언하는 대로 전국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이 정치개혁, 또 정당개혁, 또 국회개혁, 이 세 가지가 이번 총선의 화두로 급속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마치 조원진 대표님의 조언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선제 공격을 선점을 당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북좌파 30년 동안 운동권 정권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비판하고 매도하고 폄하해서 국민을 속여서 자기네들이 무슨 굉장한 민주화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그것도 권력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위장 보수 반역 세력들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그야말로 팔아먹어서 그분들의 공적을 이용해서 정권을 누리고 특권을 누린 그런 세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이 촛불 탄핵과 종북좌파 정권 5년과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 탄핵의 과정의 7년 동안에 종북좌파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종북좌파 5년 정권의 검찰 정권으로 앞장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탄핵파가 윤핵관이라고 그러죠. 탄핵파가 영입해가지고 정권 유지를 했는데, 그러한 윤석열 정부조차도 이제 종북좌파와 여당 내의 탄핵 세력, 또 이 의장 보수 세력을 개혁하고 퇴출시키지 않으면 정권이 힘들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하게 여당 내에서도 윤핵관이라든지 탄핵파들을 정리하고, 또 아무런 탄핵 과정에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다선 의원들, 이런 물갈이를 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놀라운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국회 개혁의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의 창당의 목적이었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정치개혁의 주제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삼국지라는 말은 바로 여야 양당 이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사이에 정말로 우리 공화당이 자강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로 거대 양당, 거대 여야를 다 동시에 개혁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보수 우파 세력인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 연대를 이루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가지고 이 종북좌파 세력을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역량을 모아서 이제 이번 총선과 대선까지 이뤄나가서 자유통일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위대한 업적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내놓을 만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종북좌파가 다 거짓된 선전승동으로 뭐 친일파를 동행했다, 또 장기 독재다, 또 군사 쿠데타다, 또 이런 용어로, 그거에 반대 용어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거의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매도하고
금기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급속하게 이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조차도 계속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이제 기념관까지도 건립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북좌파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대에 제가 9월 달에 우리 그 동지 중에 한 분이 장충당 공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충당 공원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저도 둘러보면서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해서 요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오늘 이것을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으라차차 산악회가 또 활동을 열심히 하죠. 지난 산악회 때는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방문하셔서 같이 산행을 했는데 이번에 그 번개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으라차차 산악회의 그 동지들과 함께 또 관심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장충당 공원의 역사 투어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방송으로 장충당 공원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투어 때는 그 장충단에서부터 그 국립극장까지 올라가고 그 건너편에 이제 자유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탑이 있습니다. 어제가 제 78주년이었죠. 그래서 1945년 11월 23일 날 신의주 방공 의거가 일어난 78주년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관련 인사들이 뭐 건국회라든지 자유총명령에서 기념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그 반공 의거탑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쭉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 순이라기보다는 내일은 이제 그 지나가는 위치마다 서 있는 그 기념물과 동상들을 설명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제가 타이틀을 장충당 공원 역사 순례 투어라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독립과 방공과 건국, 구국, 호국, 한강의 기적의 성지와 같은 그런 기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내일 이제 투어의 코스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 맨 처음에 이제 장충단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바로 지하철 3호선 6번 출구에서 나오면 곧바로 장충 팥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장충단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서, 즉 유림들이 독립운동하면서 파리 평화회의에 보낼 장문의 그런 독립청원서를 썼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가 이제 바로 옆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 시간에도 회의 발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7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손진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녀가 바로 서울시당의 손정석 동지이고 그분이 바로 할아버지의 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시면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모아서 우리 공화당의 특별 당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유서 깊은 한국유리 독립운동 파리 장서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이준열사 동상이 있고요. 그 위에 이한흥 선생님이라고, 이한흥 선생님은 바로 이준열사보다도 2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 공사로 있다가 자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외솔 최현배 선생님, 유명한 한글학자죠.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유명한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장충체육관에서 후보 또 이 대통령 후보 추대식도 하고 또 우리가 2017년 8월 30일 날 바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한애국당 창당식을 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5.16 혁명을 성공한 박정희 장군께서 최고의 의장이 되시고 6월 15일 날 바로 그 의장 공간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래서 혁명의 본부와 같은 그런 그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쭉 올라가서 유관순 열사 동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남대문에 있었는데 남대문에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고, 또 쭉 올라가면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국립극장이 있죠. 그 국립극장 입구에 제1거류민단 단장을 하셨던 김용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면 자유센터가 있고, 그 자유센터의 그 입구에 최근에 국부 이승만 박사의 동상과 그리고 3개의 동판 부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그 신라 호텔이 있었는데, 그 신라 호텔이 원래는 영빈관이었고, 그 영빈관은 원래 또 일제가 만든 방문사, 즉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그 방문사를 세웠던 것인데, 그 자리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영빈관을 세우려고 추진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빈관을 완공한 후에는 이제 신라 호텔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대한제국에서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일과 또 반공과 건국, 구국, 호국, 한강 기적의 성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왼쪽이 바로 장충단입니다. 그래서 전서체로 썼죠. 그래서 순종, 황태자가 썼는데 장충단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그 자유센터 끝에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 탑이 있습니다. 1968년도 제23주년 때에 건립한 그 이거 탑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만드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친히 친필휘호로 학생 방공의 탑이라, 그리고 박정희 이름이 있고 밑에 메모리얼 오브 안티 커뮤니스트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영어로 새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장충단에서부터 학생 방공의 탑까지 쭉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내일은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쭉 설명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충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유명한 이제 우리 한민족 한반도 역사상 희노애락이 있지만 가장 정말 비참한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국모 명성황후가 궁정에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걸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오해가 많은데, 특별히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민비를 많이 외도하죠. 우상을 숭배했다 또 등등 많이 이제 매도를 하는데, 자, 그렇게 나쁜 여자면 일제가 왜 죽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버려둬도 망하는데. 즉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하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되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죠. 이놈들은 고종 황제도 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저격하고 암살하는데, 근데 고종 황제는 그야말로 별 능력이 없고 바로 그 배후에 움직이는 명성황후가 일제 식민지와의 걸림돌이 된다 해서 시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이고 또 그런 장단점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명성황후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국제 외교의 능력을 안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제 외교의 능력을 알아서 바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러시아와 친러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시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을미사변에 그 놀라운 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일본에서 비밀리에 낭인을 가정해서 그 을미사변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제의 최고의 엘리트 장교들과 또 그들의 부하와 그리고 구마모토현의 그 낭인들, 사무라이들을 규합해 가지고 한 일종의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칼로 살해하고, 그리고 대원군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걸로 그렇게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이제 그 광화문에 집결해서 넘어가서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이제 훈련대장인, 즉 시위대장이라고도 하고 훈련대장인 이 홍계훈이라는 분이 갑자기 새벽에 순찰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우연히 순찰 나갔다가 이 일단의 그 사무라이 무리들을 보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계훈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일제가 뭘 사용했습니까? 총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원래 총기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총기를 사용해서 홍계훈이를 제압하고 들어가서 이제 칼로 시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홍계훈이 때문에 권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안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을미사변의 진실이 묻혀지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계훈이가 그때 이제 순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년 후에 1900년 10월 27일 날 그 민영환 장군이, 그 당시에는 육군부장이라고 해서 중장급 장군이었는데, 민영환 대감이 바로 홍계훈과 그 부하들을, 순직한 부하들을 모시는 현충원으로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장충당 터라고 하는 기념비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이 낭인들의 그 오코로의 명성황후를 시하려고 할 때 이경직이라는 분이 문관 대신이었지만, 국내부 대신이었지만 맨손으로 막다가 팔이 잘리고 그리고 난자당해서 또 순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모셨죠.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데 무관과 문관 구별이 없다 해서 이분들을 모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1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때까지도 소급해가지고 모신 그런 순국의 선열들을 모신 재단터가 바로 장충단이 되겠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결국 민영환 대감도 1907년도에 이제 한일합방, 1905년도죠. 1905년도 이제 을사늑약, 한일합방의 을사늑약을 당하고 이제 비분 관계에서 마지막에 미국에 있는 이승만 청년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또 서신을 보낸 다음에 이제 민영환 대감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최후 충신은 홍계훈, 대한제국의 최후 충신은 민영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종북 좌파와 탄핵 배신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정말 우리 공화당과 또 조원진 대표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려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19차례까지, 즉 1년에 2번이니까 차례를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인 병탄으로 해서 대한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을미사변을 기억하는 사건이니까 장충단을 이제 훼손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장충단을 하나하나씩 훼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특별히 1919년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저항정신, 항일정신, 독립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 총독부가 이제 장충단을
공원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충원이니까 공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거 놀이터인데, 그래서 공원화하면서 또 일본군의 그 훈련장으로 그렇게 변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장충단을 훼손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인데, 그 A로 표시된 지점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방문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B 지점이 바로 장충단 B가 있는 지점인데, 요 주변을 이제 공원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1927년도 경성시가도라고 하는 그 지도의 일부분으로 장충단과 관련된 유적들을 표시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점이 요리정, 또 처소, 장충포열, 양이연, 장무당, 그리고 장충당비는 여러분 중앙에 보시면 개울이 보이죠? 그 개울 건너편에는 이 백오라고 표시된 곳이 바로 장충단 비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훼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드디어 1932년 10월 26일 날, 자, 11.6, 이때는 뭐였죠? 즉,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라고 첫 번째 죄목을 달아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초대 수상이죠. 그 다음에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부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살해한 이날 이제 32년도, 그러니까 13주년쯤 되죠. 바로 방문사 이등방문의 이름을 도용한 이토 히로부미의 그 한자 음역이 이등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문사도 이 경희궁의 일부 건물의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방문사를 세우고, 그리고 경희궁에 있던 흥화문이라고, 그 흥화문을 이건이라고 합니다. 이주해서 세운다 해서 이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전시켜서 방문사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여러분 왼쪽 편에 보시면 그 당시 엽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흥화문이 문처럼 있고, 그 뒤에 이제 방문사가 있고, 그리고 그 언덕을 춘묘산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우인 춘묘를 이용해서 춘묘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장충단을 훼손하면서 이런 왜곡적인 건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도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이제 장충단 공원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문사를 해체하고, 그리고 영빈관이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가 됐으니까 외국의 사절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과 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유엔의 인사들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그분들을 모시는 영빈관으로 건립을 추진했는데, 그러자마자 6.25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죠. 그러다가 1958년도에 다시금 영빈관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4.19로 인해서 또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빈관을 드디어 완공합니다. 그리고 제7대, 제6대 대통령 선거, 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영빈관에서 이제 취임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도에는 아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고급 특급 호텔을 건축하라고 해서 이병철 회장이 지은 호텔이 바로 오늘날 신라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영빈관은 영빈관 현판을 그 흥화문 현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바로 신라 호텔의 정문이 바로 흥화문을 이전했는데, 거기다가 영빈관이라고 하는 편액을 달아서 지금까지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회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 정기를 회복시키고 합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한강의 기적, 뭐 경제적인 부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민족 정기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북 좌파가 이렇게 매도하죠. 즉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등용했다. 그래서 민족 정기를 훼손시켰다. 그거 하나로 완전히 국민들과 청년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주 경험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이승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민족 정기를 말살한 독재자다. 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려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인권 탄압했다.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게 쇠뇌를 시킨 게 종북 좌파의 역사 왜곡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 하나는 정말 일제 36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우리 국민의 민족정기 DNA를 회복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광복 1주년 때쯤이죠. 1949년 6월 6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운동장 또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광복 이후에 건국 과정에 많은 군인들과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좌익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제주 4.3 사태, 또 여순 군인 반란 사건, 또 지리산 공비토별, 빨치산 토별, 또 6.25 기습 남침 직전에 일어났던 개성 송악산에서의 그 전투, 육탄 시병사 등등 이런 분들의 총 345일을 모셔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그분들의 위패를 장충단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충단이 최초의 대한제국의 현충원이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현충원 역할을 한 게 바로 장충단 공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0년 6월 달에는 이제 더 많이 그동안에 희생당한 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약 1300위를 모시고 합동 위령제를 했고 또 장충단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신문 사진이라 해상도가 굉장히 흐려지만 바로 1956년 이승만 박사가 1954년도에 미국을 방문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성지가 알링턴 국립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온 다음에 이제 우리도 알링턴과 같은 국립묘지를 만들자 해서 동작동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바로 이 장충단 공원이 현충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의 역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흐리긴 하지만 맨 왼쪽 하단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또 많이 동원이 되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립과 건국 과정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큰 활약을 했죠. 6.25 동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1회 합동회 위령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다음에 장충단 공원이 굉장히 넓은 공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선과 총선의 선거 유세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 2월 7일 날 즉 제4대 대통령 유세 모습인데 그때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제4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또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출마를 했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그 자유당의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3.15 부정선거의 진실은 바로 이 당시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85이었습니다. 근데 8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기붕이 21살 그 연하거든요. 그래서 64세인데 10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뭐 유세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부통령에게 국민이 선택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부통령 선거가 치열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조병옥과 장면이 대결하다가 결국에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장면이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보다도 오히려 부통령 선거가 더 치열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무부 장관 최은규가 승계서열 2위거든요. 승계서열 1위가 부통령이고 승계서열 2위가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승계서열 1위인 이기붕이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내가 승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내무부 장관 최은규가 모든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겁니다. 나중에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이 3.15 부정선거고, 그렇다가 결국 조병옥 박사까지도 결국에 위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 있는 정말 제일 유명한 월트 리드 그 육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합니다. 자, 왼쪽 사진이 바로 유세 때 장면인데, 여러분 보시는 그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 바로 백운루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이 백운루의 모습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래서 유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 우리공화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 신기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언젠가는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1960년도 2월 7일 날 장충당 공원에서 이승만 박사가 한 연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승만 박사가 내 백성은 내가 빌어서라도 빌린다 그러죠. 이렇게 꼬운다, 빌린다. 아니면 또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이제 빈다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은 내가 빌어서라도 멀게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년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 8억 불씩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군사원조 4억 불, 경제원조 4억 불. 그리고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하야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원조가 중단이 되니까 바로 장면 정권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5.16 혁명이 일어나서 자립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또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참 엄청난 원조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장면 내각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조가 대폭 감소가 되고, 또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나마 있는 원조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눠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무슨 평화 통일을 통해서 남한엔 쌀이 많고 북한엔 전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통일하면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낭만적인 구호로 학생 청년들이 데모를 하니까 제2의 기습남침의 그 위기가 닥치니까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해서 결국 반공무혈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으로, 이제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바로 공간을 바로 장충체육관 바로 밑에 있었던 미니원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국회의장인데, 즉 이기붕 미니원 의장이 사용하던 공간을 바로 혁명본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건물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아시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자리가 바로 유섬이라고 미국의 국제원조처에서 두 건물을 져줬는데, 지금 하나는 미국 대사관을 쓰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바로 서울 빌딩 프로젝트라고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를 이제 혁명 사무실로 건물로 썼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간은 바로 이 장충동에 있는 의장 공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빌딩 주차장이 됐는데,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의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물탱크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의장 공간에서 박정희 의장이 이경수 영부인과 그리고 세 자녀와 박지만 군, 또 박근혜 영예 이렇게 달달한 의장 공간 잔디밭에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역사박물관, 지금 역사박물관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 바로 또 사적인 공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본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장충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워커힐 호텔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5.16 혁명정부가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축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워커힐 호텔입니다. 왜 워커힐 호텔을 세웠냐? 자, 이승만 박사도 골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 이병철 회장 얘기하면서 골프장을 만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고급 그런 지휘관들이 휴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일본에 가서 쉬고 오거든요.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오고 일본 가서 쉬고 오고 하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즉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있을 때에 어떤 지위의 공백이 생기고 유사시에, 그 다음에 달러 손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고급 지휘관들과 외국의 중요한 사신들을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 편의시설과 동시에 엄청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62년도 1월 15일 날, 즉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한 8개월쯤 지나서 이제 워커힐 호텔을 기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구원한 초대 미 8군 사령관 워커, 왈턴 워커 중장을 기념해서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호텔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개관식 때의 모습이고, 보면은 이제 막 각종 집차들과 차들이 많이 도열해 있고, 그리고 앞에 UN 21개국 태극기들이 쭉 보이죠. 맨 오른쪽에 흑백이지만 맨 오른쪽에 이제 태국 국기가 보이고요. 그래서 워커힐을 완공한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워커힐을 상공에서 본 아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일학 시설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종북좌파들이 뭐라고 매도합니까? 바로 무슨 매운굴이다. 뭐 성매매 없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벌려고 했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수준의 성추행당 자기들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고급 외교사절과 지휘관들의 편의시설과 의화를 벌기 위한 것이었고, 또 최초의 이 어떤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자립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장충체육관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워커힐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의장이 이제 건축을 통한 한강 기적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충체육관은 1955년 6월 23일 날 국부 이승만 박사가 지붕이 없는 육군체육관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육군체육관으로 개장을 했는데, 이제 워커힐을 공사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박정희 의장께서 이제 1963년 2월 1일 날, 즉 워커힐보다도 먼저 역시 최초 국내 기술로 장충체육관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 개관식을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양쪽 사진이 바로 박정희 의장이 관련자에게 표창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종북좌파가 또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바로 무슨 박정희가 졌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공을 매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수 우파에서는 또 요거를 신화화하죠. 그래서 장충체육관도 우리 기술로 제대로 지을 수 없어서 필리핀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화화합니다. 자, 가장 정확한 것은 국내의 기술자와 설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워커힐과 장충체육관을 졌고요. 다만 장충체육관을 감리를 누가 했는가 하면 미국의 벡텔 회사라고 유명한 벡텔 회사가 감리를 했습니다. 근데 감리를 하려면 또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였던 영어권 필리핀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직원을 채용해서 감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져줬다. 또 그걸 가지고 종북좌파가 혁명정부가 무슨 이런 걸 했냐, 필리핀 사람들이 져줬다 이렇게 매도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모르니까 보수파가 또 과장 신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충체육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순수 국내 기술로 이제 건축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그래서 한강 기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추대도 받고 각종 중요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64년도에 대통령님 하시고 1년 후에 7월 14일 날 바로 이준열사의 호가 일성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헤이그에서 자결을 했는데 바로 순국 57주년 기념으로 이준열사 동상을 세웁니다. 특별히 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총재가 전 함태영 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그 당시 현직 국회의장 이효상, 이런 분들이 주선이 돼가지고 이준열사 동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이준열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죠. 그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종 황제 밀서를 소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동상 하나하나는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표정, 포즈 이거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열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방문사 있던 자리를 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1968년도 4월 달에 그 충무공 탄신일에 세웠던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어디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째려보고 있죠? 어디를 주시합니까? 바로 일본의 도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야시쿠니 신사입니다. 그 야시쿠니 신사 앞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오무라 마스지로라고 하는 일본 육사 창시자의 그 동상, 마스지로의 동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그런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세종로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면서 위험 있게 그 노무라 마스지로를 제압하는 그런 시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준열사도 이제 일제의 원흉이었던 식민지의 원흉이었던 방문사 이토 히로부미를 주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수유리에 이준열사의 묘지에 친필 희호를 쓰시죠. 그래서 순국대절이라고 하는 그 희호를 써서 화강암에 새겨서 그 묘지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고종 황제의 밀서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종 황제를 굉장히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고종 황제는 고종 황제 나름대로 굉장히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생존을 위해서 국제외교적으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역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만 부각해서 볼 게 아니라 바로 좋은 점을 부각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점들이 왜곡돼서는 아니 되는데 100% 종북좌파는 순 이렇게 나쁜 것들로만 왜곡해서 고종과 민비를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니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게 종북좌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준동상 열사 동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위에 이제 국은 이한흥 열사의 또 순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5년도 5월에 영국 공사로서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걸 통해서 야, 이제 나라가 장차 무너지고 온 민족이 남의 노예가 되리니 내가 구차스럽게 산다는 것은 욕됨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자결을 통해 항거한 항일 정신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분의 탄신 90주년을 맞이해서 1964년도 9월 1일 날 바로 순국열사 이한흥 선생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항일 정신, 또 독립 정신, 반공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장충당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고해 1964년 12월 3일 날은 그 유명한 아시아 반공연맹 자유센터를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시아 반공연맹을 제일 먼저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시아 반공 자유센터를 역시 국내 기술로, 국내 건축 기술과 또 설계도로,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시멘트를 그대로 놔뒀어요. 색칠을 하지 않고 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아시아 반공센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완공하셨는데, 여러분 박정희 의장께서 혁명공학 6가지 중요, 6가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6번째는 뭐 정치적인 멘트고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이 반공 자유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엔과 미국과 자유우방국들하고 연대를 공고히 한다. 이게 뭐예요? 자유연맹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형식으로 하는가 아니라 실질적인 반공태세를 확립한다. 두 번째가 또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제부흥, 네 번째가 부정부패 철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 경제 모든 면의 역량을 키워서 자유통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자유센터를 세운 것은 혁명공약 1번, 2번, 5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축사를 제가 중요한 거를 뽑았는데, 명실상부한 반공교육의 전당, 인류의 자유평화를 수요하는 굳건한 보루로서 반공지도자 교육, 반공 이론 체계화와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뿐만 아니라 자유센터는 자유세계 국민의 공동 염원인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워드예요. 민주화라는 거는 종북좌파들의 국민을 속이기 위한 선전성동 용어죠. 그리고 자유평화의 보존을 위한 자유스러운 복지사회 건설에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바란다. 결국 자유와 반공의 역량이 결국 경제를 부흥시켜서 복지사회 건설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관식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장충당 공원에 수표교가 설치가 있습니다. 수표교. 이 수표교는 원래 청계천에 있었던 거거든요. 1960년 영조 대왕 36년에 준설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43년에 7년 후에 좀 보수를 했죠. 그래서 정해년 개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해년 개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이 수표교인데, 195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계천 복개공사를 합니다. 이게 청계천을 다 덮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건물도 세우고 도로도 세우고, 그 복개공사를 하게 되니까 수표교를 신영동으로 북악산에 있는 신영동으로 잠시 이전하게 됩니다. 수표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다리인 게, 즉 수표
장마와 홍수의 물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표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전교가 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집회했던 곳이 바로 소라탑, 그 소라탑 뒤에 거기가 이제 모전교고 그 위에가 바로 수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하는 바람에 신영동으로 잠시 이전을 했는데 1965년도에 이제 장충단 공원에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전된 그 수표교의 모습이고요. 그 왼쪽이 1954년 휴전 끝나고예요. 휴전 끝나고쯤에 그 수표교의 모습인데 물이 장마가 져서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5년도에 이제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미 길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수표고는 장충당 공원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광복 후 건국과정과 의학생 기념대 기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68년도에 이제 연도별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1968년도 10월 9일 날, 즉 광복 후 건국과정에서 희생당한 그 남로당과 자익들과 투쟁하다가 희생당한 그런 젊은이들, 아까 그 위령제 지내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8년도에는 그분들을 위한 그 희생 기념탑을 남산에 세웁니다. 남산에. 그래서 남산 케이블카에 그 숭이여고 자리에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요 그 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해서 68년도에 세우게 되고, 자, 오른쪽에 보면 그 뒤에 비문이 있는데, 해돋는 동방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 화랑의 얼을 이어받아 너와 나 피와 사랑으로 얽힌 동지여,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신념으로 뭉쳐나가자. 밝고 바른 영광의 새 역사 이루기까지. 마치 우리 공화당의 그 정신과 이념과 가치와 같아요.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동지애를 가지고 자유, 평화, 정의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68년도에 바로 이 탑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뒤에 이제 건립문이 또 있습니다. 방공청년운동 기념비 건립기가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해방 후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공산당과 항제하여 새나라의 터전을 닫고 그 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함께 전국 청년들은 대한청년단으로 뭉쳤다가 1953년 정부의 정책으로 해산되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1963년 10월 10일 옛 동지들이 다시금 모여 청우회를 결성하고 반공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길이 기념할 겸 이 나라 청년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반공청년운동기념비 건립을 결의했었다. 뜨거운 정열과 불굴의 기백을 상징할 만한 고금의 짝이 없는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자 돌을 찾아서 이산저산 몇 해를 헤매던 끝에 마침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 풍계산에서 뜻맞는 큰 돌을 발견하였으니 1967년 가을 김판석 동지의 사제로서 이것을 구해왔다. 만인이 우러보는 남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196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68년 6월 6일 기공식을 거행한 뒤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기금을 삼고 김성곤 의원 등 각계 유지들의 성금을 모아 이 거룩한 역사적 사업을 깨끗이 끝마쳤기에 여기에 대강 그 내력을 적는 바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썼습니다. 깨끗하게 다 이런 데 썼지. 김대중 노무현처럼 뇌물을 모으고 또 정치 자금으로 자기 건물을 짓고 아방공을 짓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업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하사금으로 정치 자금을 썼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전두환 노태우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어제가 추모 2주기겠습니다만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우파의 그 정치가로서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해재단을 만든다든지 연해동 저택이라든지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바로 계승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보수 지도자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은 공족뿐만 아니라 단돈 1원 하나도 정치 자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사리사욕으로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국회에서도 주로 이제 건국회가 멤버들이 됐죠. 이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 상임 고문인 임덕기 고문도 서북청년단으로 이때 활약을 했고 나중에 건국회장도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회에서 또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1950년 피 어린 6.25 동란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의 자기 희생과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에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믿는다. 조국과 자유를 위해 살신성인한 수많은 반공 청년들의 고귀한 피해 희생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할 길이 없다. 8.15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누락된 265위 위패를 우선 17,274위의 순국동지의 위패를 봉안한 기념비 아래 묻고 순국하신 동지들의 명복을 빌며 다 함께 통일 조국을 향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역시 우리 공화당이 그대로 계승해야 될 정신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의주 방공 의거탑을 자유센터 위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련 공산주의에 반대한 투쟁운동이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학생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를 공산하면서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틱 반도의 에스토니아, 라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뭐 폴란드 이런 쪽에 다 동구권들 다 공산화 과정에 아무도 그때까지 투쟁을 안 했는데 바로 아시아에서도 바로 1945년 11월 23일 날 바로 신의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련군과 북노동당 김일성 일당의 만행과 학살을 규탄하는 한거로 한 세계 최초의 반소 반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7년도 11월 23일 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1회 반공 학생의 날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반공 학생의 날이라고 희호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1968년도에 11월 23일 날 바로 제23주년에 4.19 반공 의거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탑이 쭉 있고 오른쪽에 이제 3명의 학생들이 여학생도 함께 횃불을 들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희생당한 학생들의 영정사진을 그 재단 앞에다가 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최초로 공산주의의 위험을 지적한 건 이승만 박사지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최초로 공산주의의 실체와 실패를 예언했는데 바로 1923년도 3월호 하와이에서 발행한 태평양 잡지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왜 공산당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부당한 이유를 이제 기록한 컬럼을 발표했는데 바로 이게 태평양 잡지와 양쪽의 기고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의주 방공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내일 이제 투어를 통해서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에는 10월 8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과정은 1945년 11월 18일 날 인민위원회를 신의주에서 열고 소련군과 북노동당 찬양대회를 하니까 한 학생이 용감 있게 연단에 올라가서 무슨 니네들이
해방군이냐, 주민들을 학살하고 탈취하고 못될 짓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신의주 제1교회 홍석황 장로님이 사명을 하면서 많은 학생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11월 23일 날 오후 2시에 6개 학교가 연합해가지고 3,500명이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련군이 전차와 기관총과 심지어 약흑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차별 사격을 통해서 24명의 학생들이 순국하게 되고, 김일성이 또 선전선동하죠. 등교하면 선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교한 학생 1,000명을 체포해서 시베리아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월남한분이 그 유명한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신의주 동중학교의 그 장도영이 역사교사였는데, 이 장도영이 또 월남에서 대한민국 이 유교동단의 훌륭한 장군으로 또 이제 그 다음에 오제도라는 검사, 오제도도 이때 월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사파로 그린 건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기관총, 따발총을 쏘죠. 따발총을 쏘고 또 약흑기가 등장을 해서 태극기를 든 우리 신의주 학생들을 무참하게 하는 그런 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의 휘오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반공의 탑이라고 휘오비를 친필로 써서 새겼고, 거기 이제 비문이 있는데 역시 비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45년 11월 23일 이날은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의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뤘다. 저 압록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피가 넋이되어 맹맥히 흘러갈 것을, 또 그대들 가슴속에 스며들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비겁을 같이 하지 않았다. 드디어 붉은 군대의 총칼 앞에도 굴하지 않고 맨주먹 투쟁으로 혁명을 외쳤노라. 마치 우리 공화당의 그 투쟁의 역사 같아요. 이 불의와 부닥치는 순간 우리들 가슴속에서도 정의의 불꽃이 튀어나옴을 보았다. 어찌 우리가 죽었으랴. 우리의 어른 영원히 살아있어 그대들을 지켜보리라. 그대들은 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가. 단 하나의 조국을 위하여 불길로 뛰어든 꽃봉우리의 외침을, 의 정신을 만대 후손의 길이 간직하자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여러 어른과 동지의 정성을 모아 이 돌에 새겨두느라. 사단법인 신의주 의거 기념회 회장 오제도, 그 유명한 오제도 검사가 이때 월남에서 대한민국의 반공검사로서 남노당을 다 처절하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6.25 또 이 승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분입니다. 기공은 1967년 6월 5일 날 해서 1968년도 11월 23일 날 제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신의주 제1공업고등학교 4학년 박태근의 유고를 부모님이 이제 안고 월남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때 탑을 세우면서 그 동상 뒤에 그리고 이 탑 뒤에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웠는데, 붉은 이리떼의 총칼 앞에 쓰러져 조국과 자유의 재단에 피를 뿌린 그대들, 저 목매어 흐르는 압록강물이 오늘도 내일도 길이길이 증언하리라. 의롭다. 반공 학생들의 꽃다운 넋이여 여기 깃들어 통일의 원동력이 되시라.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요거하고 이제 보면은 오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탑을 건립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먼저 윤보선 대통령을 세우죠. 그래서 윤보선 전 대통령을 그 협찬자, 관공탑의 건립에 협찬하신 분의 명단을 쭉 했는데, 제가 다 기록하긴 그렇고 중요한 분들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 제2장로교에 있다가 담임 목사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정일권, 또 조진만 대법원장, 이호상 국회의장, 또 유진호 법제처장, 또 정주영 현대건설, 또 김종필, 또 홍종철 문화공부부 장관, 또 이석재 국세청장, 그 다음에 이제 김영욱, 이때 이제 배신하기 전에 김영욱, 그 다음에 김성곤 회장, 그 다음에 한진의 조중훈, 그 다음에 낭산 김현준, 또 박용학 럭키그룹인가요? 구인의 럭키그룹, 그리고 이제 최창근, 이분도 유명한 사업가로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영락교라죠. 그 다음에 최태섭, 한국유리, 그 다음에 이제 장충시 한병선, 유명한 장군이죠. 한병선. 그 다음에 김준혁, 고려대 총장 하신 분, 그리고 오제도 등에서 94명의 명단을 기록했고, 문화공보부에서 한국방공연맹 한글에서 또 과학기술에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방공 학생 기념비 앞에다가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야외 웨딩홀 파인힐 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웨딩홀을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부자들이 결혼식하는 결혼식장을 만들고 1918년경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아예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이 신의주 방공 이거 탑이 안 보이게 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보이게 찍었거든요. 그 나무잎 사이로 지붕 위에 오른쪽 지붕 위에 나무잎 사이로 탑이 좀 보이죠. 근데 정면에서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이 종북좌파 정권들이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된 원인을 조사해서 이거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 탑이 보여지고 그래서 방치돼 가지고요. 제가 올라가 봤더니 방치돼 가지고 잔디가 무성하고 녹슬고 했더라고요. 이번에 또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종북좌파는 철저하게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것이고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 공화당 계승해서 바로 주권 정당이 돼서 자유통일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뵈서 직접 현장에서 투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